인류의 선조는 혹독한 시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랜 동안 연구원들은 생명이 이런 총체적인 증발이 있을 때마다 전멸했다가 또다시 탄생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물이 총체적인 증발에서도 생존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 결정입니다. 결정 속에 작고 네모진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소금이 결정으로 변할 때 갇혀버린 바닷물로 소금 결정의 튼튼한 벽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결정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던 물을 신중하게 꺼낸 다음 분석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미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영양분을 주입해온 후의 일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분열해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2억 5천만 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죠. 소금 결정 속에서 찾아낸 그 세균은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포자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득하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되는 와중에서 미생물은 그야말로 소금 결정에 갇혀버린 아주 적은 물에 생존을 건 셈입니다. 약 40억 년 전의 총체적인 증발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초고온 때문에 물은 물론 해저의 소금마저 녹아서 증발했기 때문이죠. 생물의 몸을 만드는 단백질은 기껏해야 100수십 도밖에 견디지 못하는데 생명에게 과연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총체적인 증발 후 해저 표면의 온도는 2000도까지 오릅니다. 이 열이 지각 깊은 곳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열은 1년에 1m의 느린 속도이긴 해도 꾸준하게 지하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열이 전달되는 범위는 얕아서 천체 충돌로부터 10,000년 동안에 대해 계산해 본 결과 마지막까지 청색 영역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물이 지하 2000m보다 깊은 곳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요한 암흑 세계 속에 그 생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나오는 암벽에 흰색과 검은색의 막처럼 생긴 것이 가득 묻어 있군요. 다양한 미생물의 덩어리입니다. 분석 결과 지표에선 볼 수 없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소 호흡 같은 지하에선 쓸모없는 유전자를 지닌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이들이 아득한 옛날에 지표로부터 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진출했음을 말해줍니다. 바위 틈이라는 낯선 장소로 스며들어와서 생명을 이어온 것이죠. 지하는 생명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약 40억 년 전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은 곧이어 다양한 장소로의 진출을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이렇듯 지하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음이 분명합니다. 총체적인 증발로 바다 생물이 전멸했다고 해도 지하로 진출해 있던 모험가들만은 살아남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를 불덩이로 만든 총체적인 증발. 일 년 후엔 암석 증기가 사라지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증발됐던 바닷물이 마침내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했죠. 연간 강수량 3000mm. 현재의 열대지방과 맞먹는 강수량입니다. 빗물은 한때 바다였던 분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저 해저의 깊숙한 지하엔 인류의 선조를 비롯한 수많은 미생물이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비는 2000년 이상에 걸쳐 주기적으로 내립니다. 바다는 마침내 원래의 깊이까지 회복됩니다.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바다라는 신천지. 지하에 있던 미생물 중에서 곧이어 또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3000년 동안 살아왔던 지하를 떠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진출한 것이죠. 이들 중엔 분명 인류의 선조도 있었을 겁니다.